자, 이재명 대표가 2017년 3월 30일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목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2017년 3월 3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날. 그날 이재명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걸 온 세계에 알리는 꼴 아니겠습니까? 구속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범죄가 엄청 중대하고 관련 사범들이 전원 구속된 상태고 본인이 범행을 중요한 부분,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이 충분히 의심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 출국할 수도 있죠. 증거 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돈 많은 사람일수록 점점 더 오히려 우대받는 사회가 되는데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죄 지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면 사실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 봤을 때 죄를 진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되는 거죠. 명백한데. 글쎄요,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어때요? 증거인멸에 우려만 있어도 구속시켜야 된다. 자꾸 혐의를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는데 글쎄요, 지금 좀 들어보시니까 박성민 최고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건을 이재명 대표 건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적절치 생각을 않다.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비단 이재명 대표뿐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가 됐던 9월부터 그 다음해인 2월까지 굉장히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공개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제 최순실과 뭔가 결탁해서 정치적인 사안들을 결정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뭘 했냐면 그 몇 달 동안 의혹이 제기되는 몇 달 동안 문서 파쇄기를 26대를 구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그게 드러났어요. 문서 파쇄기가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그 국정농단 의혹이 터질 때마다 계속 구매가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관련자들은 다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저런 주장을 하는 건 되게 당연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구속을 한다라는 거는 재판을 위해서 신병 확보를 하는 것이고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도주 우려라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검찰이 거의 2년 가까이 수사를 했으면 그 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은 다 압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도지사 시절에 했던 것들을 뭔가 찾기 위해서 지금 김동연 지사가 이제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최근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네, 박성민 최고께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고